자, 교과서 356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 356페이지 가면은 2번에 금인계약서가 나오고 3번에 거래계약 신고필정 매매목록 이런 거 나오거든. 이런 거는 원리만 알면 됩니다. 암기는 나중에 하면 되거든. 그럼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1번에 계약을 줄 거 보세요. 소유권 이전을 줄 거 보세요. 끝에 금인계약서를 줄 거 보세요. 딱 됐죠? 그럼 그것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에 금인계약서거든.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일하면 이렇게 합니다.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 받아오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 구청에 가면은 세 있죠. 세일 착착 하는 도장이 있다 없다 있지. 그거 받아오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왜 하느냐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왜 계약서에 구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되느냐 이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해서 조세 포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일 때 금인을 받아라.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거를 풀이할 때 정리해 봅시다.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계약은 맞아. 소유권이 이전 안 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래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전세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안 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예약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가등기는 소유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본등기 되다 본등기. 그럼 본등기 때 금인을 받아라 이 소리지. 맞죠? 자, 이리 오세요. 계약은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이 이전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뭐다? 없다. 상속,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급입니다. 맞죠?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계약. 자, 계약입니다. 그럼 이제 칠판을 다시 보세요. 계약이라는 말하고 매매 계약이라는 말하고 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또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이라는 말은 모든 계약을 말하지. 여기서 계약이라는 말은 매매만 말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결론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일 때는 금인을 받는데 매매 계약은 금인을 안 받아. 그럼 매매 계약은 왜 금인을 안 받냐? 거래계약 신고필정.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거래신고필정 있다 없다? 있다. 거래신고필정 다시 합시다. 금인 시군구에서 받거든. 거래계약 신고필정도 시군구에서 받거든. 둘 중에 아무 데서나 받아오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시군구에서 받았다는 말 자체가 조세포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받습니다. 감 잡았죠? 자, 그 한마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는 금인을 받아라. 오래와이다. 오. 그러나 매매 계약은 금인을 받는다. 거래신고필정을 전부한다. 거래신고필정. 그러면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세요. 3번입니다. 그죠? 의의를 갑시다. 의의에 매매계약서 줄 것을. 됐죠? 가지고 소유 신청하는 경우는 자, 적었습니다. 거래계약 신고 필정. 매매계약서는 거래계약 신고 필정을 첨부하기 때문에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래가액의 등기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키는 박스 안을 보세요. 박스 안에 볼 때 니은하고 뒷것을 묶어 보세요. 니은다.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죠. 끝에 가면은 등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뒷것입니다. 매매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죠. 끝에 가면 거래가액을 등기 뭐다 한다. 이래 나오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매매 목록 첨부 이래 나오죠. 옆에 갑니다. 거래부동산이 죽었습니다. 2개 이상. 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죽었습니다.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 이렇게 하세요. 자,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합시다. 거래가액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매 목록입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할 때는 어떻게 출발하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거래가액 이래 나오죠. 요거는 이제 보세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매매 계약서. 자, 글자가 딱 들어와야 돼요. 계약서라는 말하고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교환 계약서, 정려 계약서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럼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억 요래 쓰거든. 요게 실거래가액이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요거는 언제부터 했느냐?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했다. 이 말. 그러면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거래가액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키는 이겁니다. 뭐를 들고 왔을 때 한다? 매매. 그럼 매매 계약서일 때만 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서가 아니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자, 정리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실거래가액 등기한다, 안 한다? 겁먹지 말고. 매매 계약서라고 했지. 판결서는 아니지. 겁먹지 말고. 매매 계약서만 외우면 된다니까. 매매 계약서일 때만 한다니까. 그럼 판결서는 매매 계약서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안 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요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이리 오세요. 매매 목록이죠. 여러분들, 목록이라는 말 속에는 부동산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그럼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 여기서 수인과 수인 사이라면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그러면은 목록을 작성마다 한다. 됐어요. 몇 개 이상이다 작성한다? 2개. 한 개라 하더라도 시작. 수인과 수인. 그럼 옛날에 시험에 넣을 때 이래 놨습니다.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랍니다.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래가 시험에 나왔어요. 오덱스다 X. 복수인 경우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제가 항상 시험에 나왔다는 것은 정답으로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자, 정리합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실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오더와이다. 오!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매매 목록을 첨부했어요.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매매 목록을 첨부했을 때는 실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왜?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가액은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다시 이야기합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오더와이다. 오! 근데 목록을 첨부하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한다. 그러면 끝. 그 다음에 상속은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357페이지를 갑니다. 여기는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는 1번에 의의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죠. 그 낱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특정 유정은 디귿으로 갑니다. 등기하여야 물건이 변한다. 포괄 유정입니다. 디귿.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한다. 그러면 특정 유정 디귿 옆에다가 186이라고 적었어요. 그다음에 포괄 유정은 디귿 옆에다가 187이라고 적었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오세요. 4번 내려오면 방법 있죠. 거기서 등기된 부동산이냐 미등기 부동산이냐 찾았습니까? 자, 그게 시험 문제. 근데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은 포괄 유정, 특정 유정 구분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네.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은 특정 유정, 포괄 유정 구분했다 안 했다? 그러면 등기된 게 시험이다. 미등기가 시험이다. 미등기가. 그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리로 오세요.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우리가 제가 있잖아요. 왜 자꾸 책을 읽느냐 이러면은 책을 10번을 읽다가 보면은 차이 나는 게 보여. 근데 이제 혹시 또 오해할 우려가 있는데 제가 간혹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하더라고요. 제가 10번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줄 그은 것만 읽습니까? 전체를 다 읽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전체를 다 읽어야지. 맞다? 맞지. 전체를 다 읽는 거. 그래, 흐름을 봐가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가 있죠. 이걸 이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방법이 있고, 그럼 여기서 1장, 2장 이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1장을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고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제1장이 있죠. 그죠? 그러면 제1절이 또 있다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가 뭐 이렇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읽을 때 1장을 내가 읽는 게 합리적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1절 있잖아요. 절. 그러니까 절이라면 1절, 2절, 3절, 4 이렇게 나누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키를 잡고 읽으면 좋겠지. 맞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이게 단락이 달라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장에다가 1절, 2절, 3절, 4절, 5절이 있거든. 그러니까 1절을 10번 읽고 또 한 번 또 10번 또 읽고 이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맞다. 알아서 하세요. 아, 우리 성인이니까.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이거든. 밖에 나가면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기 딱 앉으면 멍해진다. 멍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사회 다닐 때 전부 다 한 가지씩 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래 봅시다. 요거를 이제 푸실 때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유정이거든. 자, 정리를 합니다. 유정은 보세요. 유언을 통한 정념이다. 유언을 통한 정념이니까 그냥 가장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그럼 여기서 호칭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에 병이 있어요. 자, 그럼 호칭 정리합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다시. 갑하고 갑이 호칭을 써놓고 해봅시다. 유정자, 이게 수정자, 요게 유언집행자, 이래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정자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작성을 하지. 작성을 할 때 혼자 몰래 작성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작성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을 해가 봉투를 봉하죠. 그래가 안전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놓지. 그러면 이거 봉투는 개봉은 일반적으로 갑이 사망을 해야 개봉을 하지. 그럼 결론은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살아야 효력이 있다, 죽어야.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속도 죽어야 효력이 있지, 살아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였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했죠. 했다면 등기를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그럼 등기를 넘길 때는 이리로 넘어가지. 넘어가면은 이쪽이 의무자고 이쪽은 권리자잖아요. 그런데 갑은 유정이라는 말 자체 속에서 갑은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럼 죽은 자가 등기할 수 없지. 그럴 때는 변호사가 갑이 해야 될 모든 역할을 알아서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럼 변호사가 의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다시 합시다. 갑이 의무자다.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다. 유언 집행자.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는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자,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해 보겠어요. 제가 공부할 때 단독신청과 공동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이면 공동입니다. 계약 아니면 단독입니다. 그러나 유정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계약이 아니지만 이거는 공동신청이라. 계약이 아니지만 무슨 신청이다? 공동. 예외입니다. 예외. 이해했어요? 네. 공동신청입니다. 그럼 자 정리해 봅시다. 유언집행자가 등기 의무자,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요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다 정리합니다.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러면 유정은 아까 전에 제가 했죠. 유정자가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다시 죽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시험 문제 내겠어요. 기출문제 정답입니다.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오덱스다? 그냥 쉽게 해봅시다. 좀 전에, 그냥 괜찮아요. 제가 등기 필정보 제출이라고 그랬죠. 제출은 의무자는 전부 다 해야 된다. 오더와이다? 그럼 유정도 단독이다, 공동이다? 의무자가 있다, 없다? 유언집행자가 의무자라고 아까 제가 그랬지. 맞지? 네. 그러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등기필정보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제출은 다 해야지. 맞아요. 네. 제출 다 해야 됩니다. 그게 기출문제 정답으로 놓은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요거 이제 해놓고, 이리 오세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할 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특정 유정이라는 말이 있고,
포괄 유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 옵니다. 등기된 부동산이냐, 미등기 부동산. 그럼 여기에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어요. 여기에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풀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에 특정이고 포괄이죠.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갑이 특정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말 그대로 특정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아파트는 갑에게, 임야는 을에게, 농지는 병에게 이렇게 딱딱딱 집어주죠. 이게 무슨 유정이다? 특정 유정. 이해합니다? 자, 그럼 포괄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오케이? 이거는 뭐다? 포괄이다. 내가 죽거든. 자, 이리 다시 해보세요. 자, 이럽니다. 갑이 여기에서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포괄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딱딱딱 집어주는 거는 뭐다? 특정. 전체를 주겠다는 거는 뭐다? 포괄. 요거 이해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의 2분의 1은 자식들에게, 2분의 1은 서울대학교에 기부하겠다. 유언장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저입니다. 전 재산의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네. 포괄이다, 특정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라. 이게 포괄입니다. 오케이? 앞에 무슨 재산? 전 재산의 2분의 1이죠. 이거는 포괄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요리 놔놓고, 요리 잠깐 와보세요. 특정 유정은 186이 적용이 돼요. 포괄 유정은 187이 적용이 돼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유언장을 합니다. 정합니다. 갑이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단독주택은 을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그럼 이 사람이 사망했죠?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그래서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갑이 유언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러면 갑이 사망했죠?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을이 취득했다, 했다? 했지. 그럼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이미 소유자입니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두 개로 나누었지. 그 나누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같으면 안 나누지. 맞죠? 그러면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합니다. 포괄 유정은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정리합니다. 갑이 유언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전 재산에 2분의 1은 자식들에게 주겠다. 2분의 1은 서울대학교에 주겠다. 유언장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갑이 사망했죠? 그러면 서울대학은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했다, 했다? 했지.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럼 소유자니까 2분의 1만 등기해 올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라. 그럼 아까 전에 칠판을 보세요. 지분이거든, 지분. X가 있고 O가 있었어요. 그럼 X에 보존 등기가 있죠. 용익권이 있죠.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 요 세 개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분의 소유권 이전 되지. 지분의 저당권 들어올 수 뭐다? 있지. 지분의 처분 제한의 등기 들어올 수 있지. 지분의 본등기 들어올 수 있지. 지분의 칠판을 보세요. 무슨 유정이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포괄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 그러니까 한만 대봅시다. 포괄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러니까 저 보세요. 갑이 사망만 딱 하면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대학이 이미 취득한 거예요. 그럼 2분의 1만 등기오면 되지. 그러니까 포괄 유정은 지분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된다. 이럽니다. 또 다시 합시다. 요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중에 이거를 먼저 외우세요. 지분만에 버리는 게 안 된다는 거 아까 알죠? 지분의 용익권이 안 된다는 거 알죠? 오케이? 네.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 돼야 안 돼요? 저 이해한다, 못한다? 좋다? 그럼 다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 그 여러분들 자 보세요. 결론은
지분에 되냐 안 되냐 할 때 두 개를 다 외우면 좋지. 근데 일단 둘 중에 한 개를 먼저 외우는 거라. 외우고 난 다음에 안 외운 거는 반대지. 맞아 안 맞아요? 그 여기 남자 여자 할 때 남자만 셈하면 되지 여자까지 셈할 필요는 없지. 맞죠? 네, 그걸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그럼 다시 해봅시다. 이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아까 지분만에 벌어넘기는 됐다 안 됐다? 지분만에 벌어넘기는 된다 안 된다? 요거 이해했다 안 했다? 아까 이해했는데 통과다 통과 아니다? 통과. 그럼 지분의 용익권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상속 지분의 상속등이 돼야 안 돼요? 요 목소리가 적었는데 자 그럼 봅시다. 그냥 요래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버지고 자식이 3명이에요. 아무 요건은 없다고 칩시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럼 자식이 법정 상속을 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지. 그럼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 지분을 갖게 되지. 요까지는 이해하죠? 그럼 요 사람이 지분 상속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결론입니다. 요 사람이 상속 등기 들어올 때 요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 따라한다. 같이. 요것만 들어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요 같이 들어와야 돼.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상속 등기 할 때는 형님만 해가 가는 게 아니고 동생하고 같이 들어와야 돼. 같이.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요거 됐어요. 그럼 지금 요겁니다. 포괄 유정입니다. 포괄 유정은 요거를 먼저 하세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러면 갑이 사망만 하면 갑의 재산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럼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러니까 2분의 1만 등기가 갈 수 뭐다? 있다. 요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이게 시험 문제. 자, 요리를 와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자,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합니다. 유정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이거를 배우는 거라.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미등기는 특정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야 돼요. 이거는 안 거치고 갑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거는 둘 다 안 거치고 가니까 시험에 답으로 안 내지. 이는 하나는 O고 하나는 X니까 시험 문제 내지. 맞아요. 아, 이해하기 아주 쉬워요. 요리로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되졌어요. 자, 이렇게 되졌어요.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어려우니까 제끼고 소유자입니다. 보세요.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아버지고 자식이에요. 됐죠? 그죠? 그런데 이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은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아, 그 당연히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유언장 작성했어. 이 자식 삐졌다, 안 삐졌다? 삐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밥 드실라나, 안 드실라나 삐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셨다면, 민법 제187조를 적용을 만약에 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어왔지. 맞죠? 그럼 등기를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그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럼 187조를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187조 적용 안 합니다. 187조를 적용 안 한다는 소리는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만약에 거치고 넘어간다면 요 자식 삐져있다, 안 삐져있다? 삐져. 그러면 막말로 말하면 지하 등기 받아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죠.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럼 분쟁이 발생해서 안 돼요. 바로 넘어갑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넘어간다는 거는 1위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 좋다. 요 말을 하고 합시다. 1위로 와보세요. 지금 여기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지금 등기돼 있는 겁니다. 등기돼 있었을 때는 상속 등기 거친다, 안 거친다? 안,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미등기를 봅시다. 칠판을 보세요. 자, 입니다.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인데 아직 등기 안 됐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글자를 또 해야 됩니다. 글자를 해야 됩니다. 포괄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등기해야 물건이 변합니다. 그럼 요거를 쉬운 거부터 먼저 합니다. 됩니다. 갑이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갑이 내가 주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갑이 사망했죠.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죠. 그럼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을이 이미 소유자잖아요. 맞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특정 유형입니다. 특정 유형입니다. 갑이 연장 작성합니다. 내가 주거든. 아파트는 A래가 단독 주택은 을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갑이 사망했죠. 행금만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 그럼 소유자는 누구? 상속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소유자는 누구? 상속. 그럼 이때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는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제. 자, 다 정리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특정 유정의 경우에는 상속 등기 거친다. 미등기 부동산 포괄 유정의 경우에는 상속 등기 거친다. 안 거친다. 그러면 딱 하세요. 오케이. 네. 우와, 잘합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통과.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보면은 6번에 수용으로 갔어요. 수용으로 갔는데 요거는 두 개를 알아야 돼요.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4번이 키입니다. 직권말소 이래 나왔죠. 그래가 박스에 보면은 직권말소 하는 경우, 직권말소하지 않는 경우 이래 나오거든. 시험에는 않는 경우를 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거가 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제일 위로 갑니다. 6번에 수용입니다. 1번에 단독 신청 줄 것을. 옆으로 갑니다. 수용으로 인한 줄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동그라미 5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옵니다.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입니다. 말소.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에는 소유권 이전이었지. 동그라미 5번에는 이전이다. 이전 말소다. 이전 말소. 이전 말소입니다. 그럼 옆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자, 줄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신청은 등기 뭐잡아 등기 권리자가 죽었습니다. 공동으로 신청. 그거를 이제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내는데, 자, 1위를 해봅시다. 요거는 민법을 조금 가지고 와야 되거든. 요래 가지고 와야 돼요. 일단 먼저 1회 먼저 해봅시다. 등기된 부동산이 있고 미등기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민법을 가져옵니다. 토지 수용은 원시 취득이다. 오더와이다. 원시 취득이니까 처음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보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실무에 가면 보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전 등기랍니다. 그럼 이거를 잠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서울이 있어요. 여기에 부산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고속도로 건설하면 수많은 토지를 수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럼 이게 100만 필지를 수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요. 100만 필지. 그럼 100만 필지죠. 표제부, 갑구, 무슨 구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있잖아. 100만 필지인데 토지 수용은 원시 취득이거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라는 말은 소유권 모르는 길이 됩니다. 그럼 이 부동산 100만 필지라면 100만 필지 등기부 등본 전부 다 표제부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갑구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얼굴은 만들 필요 없죠. 그럼 이거 100만 장, 100만 장, 200만 장의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오케이? 네. 그럼 낭비다, 낭비 아니다? 낭비. 이게 오늘날 하면 또 좀 괜찮아. 옛날에는 전부 다 종이로 하잖아요. 맞아. 그럼 종이 100만 장 등기부를 표제부 만든다, 갑구 만들어 쓴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다. 그러니까 답입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등기한다? 이전. 기업입니다. 이전 등기하고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등기는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등기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럼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그럼 이제 이래 봅시다. 저기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에 요 토지가 있다. 요 토지의 등기부입니다. 소유자 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번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2번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토지에 그렇습니다. 자, 요리 되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갑구, 얼구입니다. 자, 이래 되졌어요. 이래 됐죠. 여러분들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면 소유권 무슨 등기 해야 된다? 보존. 그럼 1번에 국가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지. 맞죠? 네. 그럼 얼굴은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요래만 하면 되지. 자, 그런데 이미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보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전. 그럼 이번에 국가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거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굽니까? 국가지.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굽니까? 국가. 이는 지웠죠. 말소했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다. 그러면 같아진다, 달라진다? 같아지지.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기존 등기부로 활용을 하는 거라, 활용. 그래가 활용을 한다는 거는 이전 등기하고 그 위에 있는 등기는 전부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거 지웠다는 거 이해합니까? 지웠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거 보세요. 제가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안 지웠지. 그럼 지금입니다.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구다? 국가지.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구다? 국가. 이거 있어도 누구? 국가. 없어도 뭐다? 국가. 그럼 이거 지우는 거 먹물 한 번 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거는 안 지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자로 해야 되거든. 이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맞죠? 이전이다, 이후다, 이전. 이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는 지워야 안 지워요? 지워. 그럼 소유권은 지워야 안 지워요? 안 지워. 지금 그거 배우러 가는 게. 오케이.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정리합니다. 요리 오세요. 그럼 여기서, 자, 글자를 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가 있다? 이외. 그럼 저기입니다. 수용되기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어요. 수용되기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어요. 그럼 쉽게 봅시다. 여러분들 요거 수용되기 이전이다 이후다? 이전. 맞아요? 네. 그럼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말소 안 합니다. 말소 안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말소. 나머지는 전부 다 말소예요. 그럼 요거 간단하게 봅시다. 수용된 이전이다 이후다? 이후는 수용보다 앞이다 뒤다? 뒤. 그러니까 지워야지. 오케이? 네. 요거는 전부 다 지우는 거야. 이전이든 이후든 전부 다 지우는 거야. 감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충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럼 책으로 가봅시다. 자, 박스를 보세요. 박스 밑에 거를 보세요. 자, 기어 수용의 날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소유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해했죠? 그 밑에 니은 디귿입니다. 니은 디귿은 있잖아요. 글자를 그대로 외워야 돼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제 손을 봅니다. 이걸 시험에 낼 때는 니은 디귿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토시 하나 틀리면 답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서 요거를 알고 들어갑시다. 칠판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를 딱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써놓고 하겠어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되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각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더 오! 말소하는데 안 하는 예외 세 가지가 있거든. 그는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글자를 보세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거든. 이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그러면 문장 속에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됐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지. 그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 자, 설명할게요. 요리 와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있잖아요. 요거를 배웠거든. 그 요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앞에서 요거를 배웠거든. 자, 정리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있잖아요. 분리처분 금지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세 번이. 하나는 정리합니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요게 지금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쉬워요. 쉬운데 민법에서 지역권 배웠다 안 배웠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래 되졌어요. 요래 되졌어요. 요거는 갑의 땅, 요거는 을의 땅.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요 땅에, 정리합니다. 요 땅의 등기부입니다. 소유자 갑. 됐죠? 요 땅의 등기부입니다. 소유자 을. 됐죠? 그럼 이거는 갑구고, 이거는 을구입니다. 요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다? 가. 요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다? 을. 자, 이때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 그러면 을의 땅 요것만 짐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 빌려주는 땅을 성역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빌려가는 땅을 요역지라고 이야기해요. 요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갑은 일반적으로 이 땅을 빌려 쓰면 일반적으로 지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주면서 지역권 등기해달라고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1번에 지역권 설정 등기 이렇게 해요. 이해했죠? 네.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금 요 땅에 등기부라는 거 아시겠죠? 성역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성역지에다가.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요역지다, 요역지 아니다? 요역지 등기부에다가 요역지 지역권 이래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알아야 될 거는 뭐를 알아야 되냐 할 때 지역권 등기는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두 번 할 때 하나는 성역지에도 하고 하나는 뭐다? 요역지. 두 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리로 다시 오세요. 두 번입니다. 두 번. 자, 요겁니다. 요거 두 번입니다. 이 두 개는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웠거든. 대지권 등기도 두 번을 해요. 오케이? 네. 저 토지 등기부에도 대리권 등기하고 건물 등기부에도 대리권 등기를 해요. 지역권 등기도 두 번을 해요. 두 번. 여러분들 아마 민법을 배우면 이 말이죠.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후 등기가는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해당고 사항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그런 문구가 나오거든. 나중에 가면. 그러면 지역권도 두 번을 합니다. 그럼 좀 이왕한 거 어렵게 갑시다. 요 지역권은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공동 신청하는 신청. 말 그대로 전세권 등기 신청 똑같아. 이는 신청을 하는 거라. 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 등기에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 요거는 27회 시험 문제 정답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보세요. 보세요. 요게 성역지라는 거는 이해합니까? 그럼 요 성역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위해서 빌려주고 있다는 표시를 해. 그럼 요역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해. 이해하죠? 네. 그럼 성역지에는 뭘로 한다? 신청. 요역지는 뭘로 한다? 직권. 나중에 계속 배울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두 번 하느냐 이거거든. 그거는 분리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럼 요 땅의 소유자가 누구다? 가. 요 땅의 소유자가 누구다? 을. 이때 이걸 다시 합시다. 요거 해놓고 합시다. 요 땅의 소유자가 누구다? 가. 정답입니다. 갑은 이 땅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되죠? 그러면 다시 합니다. 요 땅의 소유자가 누구다? 가. 갑은 이 땅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이때 갑이 요 땅을 병에게 매매하는 거라. 병에 매매. 매매하면은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이 두 개가 분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라. 갑이 요 땅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지. 요게 같이 가는 거라.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다시 합니다. 그럼 이 땅을 국가가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수용하면 국가에게 넘어갔지. 그럼 이거는 수용되기 이전이다 이유다? 이전.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요거는 수용되기 이전이다 이유다? 이전.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유다? 소유권. 소유권 이유는 다 지운다고 그랬잖아. 이거 지운다 안 지운다? 이건 안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해봅시다. 보세요. 요걸 보세요. 요 갑이 병에게 매매하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간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러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게 넘어가지. 그럼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국가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럼 이걸 지워버리면 이게 지워버리면 무슨 처분이 된다? 분리처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분리처분이 되지.
다시 아까 갑이 요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면 요것도 국가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이 지워버리면 분리처분이지. 이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 익숙만 시키세요. 그러니까 좋다. 오늘 대충은 이해했죠? 이걸 앞으로 10번 더 할 거거든. 그럼 지겹도록 할 거거든. 이해됐다, 안 됐다? 네. 고래다 하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이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수용.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요래만 하세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되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각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있다, 있다. 자, 3개입니다.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한다, 안 한다? 안 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권리 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대로 갖고 가세요. 통과. 네. 그 다음에 이제 환매는 통과를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신탁입니다. 이 신탁은 시험에 나와요.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데,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이제 정말 다 적어 놓고 해볼게요.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공부하기가 아주 쉬우래요. 자, 보세요. 이리 와 보세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여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신탁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렇게 옵니다. 동시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대위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괄 신청이에요. 일괄 신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탁 원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청 정보가 있어요. 등기 원인 정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순위번호가 있어요.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합유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딱 됩니다. 요것만 알면 시험 문제 다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갑, 을.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 이럽니다.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접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자 기타입니다. 그러면 앞 시간에 배웠을 때는 여기를 키로 잡고 배운 적이 있었어요. 소유권 모르는 길은 등기 원인 원인일자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러면 신탁 등기는 여기가 키가 아니고 여기가 키라. 여기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해보세요. 요 부동산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갑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 없겠죠. 호칭 정리하겠어요. 갑을 위탁자입니다. 을을 수탁자입니다. 병을 수익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풀이할 때 이래 봅니다. 여러분들 신탁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은행 신탁은행이 있다 없다?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신탁은행은 돈을 맡기는 게 신탁은행이지. 그러면 부동산을 맡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거 지금 배우는 거예요. 돈을 맡긴다, 부동산을 맡긴다 이 말.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아버지고 자식이에요. 그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요놈이 신통치 못합니다.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을 다 날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를 보세요. 재산을 맡기는 게 소유권 뭐다? 이전. 저는 맡기면서 상식적으로 푸세요. 상식적으로 재산을 맡기면서 보세요. 맡겨둔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해. 요게 신탁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재산을 맡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를 문자로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오덱스터. 오! 이거는 동시에 들어와야 돼. 오케이? 네. 그러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같이 한다, 따라 한다? 같이 하니까 일괄 신청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세요. 저리 오세요. 그러면 저 글자로 봅니다. 2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 여기 보세요. 2번에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되면서 요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되면서 요렇게 해가
여기다가 신탁 등기, 신탁 원부, 제3책, 7면 이렇게 썼어요. 요게 신탁. 자, 그럼 여기서 글자를 해봅시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 이해하죠? 하면서 무슨 의겠다? 신탁. 그럼 소유권 이전하면서 신탁은 같이 들어온다? 따로 들어온다? 같이.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자, 이래봅시다. 일건 1신청서 주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등기는 하나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몇 개? 한 개. 맞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고 신탁이니까 등기가 몇 개? 두 개. 등기가 두 개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번호는 몇 개고? 요만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여기서 요리로 안 가. 오케이? 여기서 끝나. 이해합니까? 그럼 등기는 몇 개? 두 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럼 순위번호는 몇 개? 한 개. 순위번호는 한 개. 이해합니다? 신청서죠. 신청서 몇 개? 한 개. 한 개. 그러면 답입니다. 등기는 두 개인데 번호는 하나밖에 부여를 못 받아. 그러니까 신청서도 하나 들어가는 거라. 순위번호도 하나가 되는 거라. 요까지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이왕 해놓은 거 요거로 봅시다. 등기 운임정보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두 개입니다. 자, 이거 잘해야 돼요. 요리 오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신탁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계약서는 몇 개? 두 개라. 됐죠? 계약서는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이왕 하는 겁니다. 신탁 원부입니다. 그럼 이거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입니다. 얘 들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요리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신탁 원부. 우리는 앞 시간에 광의의 등기부가 있었거든. 그럼 정답입니다. 협의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입니다. 광의의 등기부는 이것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로 보는 거라. 그게 폐쇄 등기부,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매매 목록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예. 그럼 여기서 신탁 원부는 등기부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장부입니다. 장부. 그럼 요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자 봅시다.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길 때 그림을 보면 보세요.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재산을 맡길 때는 많은 약속들이 있답다 있지. 그걸 등기부에 다 써야지. 맞아요? 맞아. 그걸 등기부에 다 쓰려고 그러니까 등기부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라.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한다. 요게 더 시작. 신탁원. 그럼 자 정리합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그럼 원래는 어디에 기재됩니까? 등기부에. 그러니까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연장이다. 연장. 자 결론입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 한 개 맡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신탁원부가 한 개 들어가지. 부동산을 10개 맡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신탁원부는 몇 개? 10개. 자, 호칭 정리합니다. 순위번호는 몇 개? 하나. 계약서는 몇 개? 두 개. 신청서는 몇 개? 하나. 신탁원부는 뭐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 해결했죠? 네. 요거 그대로 해결이 다 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요 위에 거로 갑니다. 칠판을 봅니다. 동시신청은 됐다 안 됐다? 됐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동신청이었거든. 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칠판 오세요. 글자로 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은 공동신청이지. 당연히. 근데 하면서 무슨 등기한다? 신탁. 신탁은 단독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묻고 있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묻고 있다. 신탁을 묻고 있다. 그럼 자 정리합니다. 요 소유권 이전할 때는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 하면서 무슨 등기해야 된다? 신탁. 신탁은 을이 하는 거예요. 을이. 그래 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O 덱스터 O.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라 해야 되냐면은 정리합니다.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신탁 등기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심판을 보세요. 요것만 없으면 누구 겁니까? 을의 거. 그럼 을은 이 부동산 팔아버리고 비행기 타버리면 끝장이다. 끝장. 그럼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거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죠. 그럼 이걸 안 하면 불안한 건 누가 불안하다? 갑하고 병이지.
재산을 맡긴 시작 갑하고 병. 그러니까 을이 요 신탁 등기를 안 하면 갑이 불안하지. 병이 불안하지, 병이. 맞죠? 그러면 을이 안 하면 갑하고 병이 요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신청이 나온다? 대위 신청. 이해했어요? 네. 이걸 문장만 엑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험에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나거든. 일괄 신청한다, 안 한다, 이래 시험 문제 냅니다. 뭐 항상 무슨 신청한다? 일괄. 결론은 소유권 이름과 신탁은 같이 들어온다, 따로 들어온다? 같이. 그것만 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결론은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입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합유. 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이런 말을 써죠. 자, 보세요.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이게 대줘야 되거든. 그 아까 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몇 번이 나온다? 3번. 이런 거를 자꾸 해야 돼요.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몇 번이 나온다? 3번.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합유는 2번이 나와. 합유는 2번이 나와. 그럼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리 오세요. 공동 소유가 있죠. 공동 소유가 있어요. 그럼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요 두 개입니다. 글자의 차이점은 다 하면 됩니다. 공유죠. 합유죠. 그러면 지분이 공유 지분 있다 없다? 있다. 합유 지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 할 때 지분이 있다 없다의 문제와 지분이 있는데 등기부에 등기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또 별개가 되는 거라. 오케이. 네. 지분은 있어요. 있어. 그런데 등기부에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공유 지분은 등기한다.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라. 그럼 시험 문제 항상 요게 답이지. 합유 지분은 있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표시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수탁자라는 거는 이해합니까? 맞죠? 그러면 을이 혼자 맡아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10명이 함께 맡아 관리할 수 뭐다? 있지. 그럼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10명. 10명이니까 정답입니다. 공유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공유나 합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이때는 합의로 등기합니다. 공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케이? 뭘로 등기한다? 합유. 그러면 지분은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 공동 소유에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는 거 이해죠? 그런데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로 등기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뭘로 등기한다? 합유. 합유로 등기합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놨어. 공유로 하는 게 아니고 뭐다? 합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를 연결을 시켜 봅시다. 공유 지분은 매매할 수 있다. 오덱스타? 여기서 풀 때 요래 푸는 거예요. 공유는 지분 표시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을 1회가 2분의 1의 표시가 있어. 그러니까 매매가 되는 거지. 합유 지분은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공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유자가 달라졌다는 건 지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등기해야 되노? 이런 등기해야지. 그런데 합유는 지분을 표시해야 안 해요? 안 해. 근데 합유자가 10명이거든. 한 명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9명으로 변했죠? 그럼 이전 등기 한다 안 한다? 그럼 변경 등기를 하는. 이게 하이라이트다. 나중에 가면. 오케이? 합유 지분이 달라졌을 때, 다시 합니다. 합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이전한다, 변경한다, 변경. 공유자의 지분이 달라지면 뭐다? 이전. 왜? 공유는 지분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전을 하는 것이고, 합유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전이 안 돼. 그래서 10명에서 9명으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라. 요게 나중에 시험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 중요한 겁니다. 합유입니다. 다시 합시다.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시험에 꼭 이걸 내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유로 등기한다. 오덱스다 X. 합의로 등기한다. O. 요것만 딱 가져가면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여러분들 민법상 조합 있죠. 다시 합니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오덱스다 O. 조합은 전원 명의니까 100명 공동 명의로 등기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때 공유로 한다, 합의로 한다, 합의. 그럼 합의는 2번밖에 안 나와. 합의는 2번밖에 안 나와요. 민법상 조합에서 뭐가 나온다? 합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뭘 한다? 합유. 그거만 딱 갖고 가면 시험 문제 맞춥니다. 오케이. 네. 자, 됐어. 그래가 책에 내가 줄은 안 껐는데 요거는 입문서니까 놔두시고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면 거기다가 줄 거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서 마칩니다.